어쨌든 지금 재벌 3세들이 문제예요. 황하나 씨도 지금 뭐 남양유업의 외손녀입니다. 창업주의 외손녀. 그리고 또 한 명이 구속이 됐는데 SK의 창업주의 손주입니다. 예.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최종건 회장의 손주 중에 한 명이에요. 30대. 그런데 이제 20대에게 마약을 샀고 20대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고 이런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해서 워낙 상습적이 18번이 지금 적발이 돼서 구속을 시킨 이유는 본인을 위한 구속도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너무나 존경해 마지 않는 그 이제 어떤 산업화 1세대 중에 이 고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을 이제 창건한 그 손주인 정모 씨도 있는데 해외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입건이 됐는데 안 들어와요. 해외로 나가서. 근데 3세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향락과 퇴폐에 빠져 있다가 그냥 거저 마치 경영권과 이 부를 상속받는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대목 중에 하나가 마약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좀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범죄고 일탈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대목에서는 좀 경각을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다시 한번 제가 몇 번 한 얘기 같은데 부모가 자식에게 넘겨줄 수 있는 최대 유산은 궁핍을 경험케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재벌 3세들은 궁핍을 모르죠. 모르니까 이렇게 빠지. 이번에 그 황하나 씨 사건을 보면은 그 경찰의 봐주기 수사 맞아요. 네.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죠. 앞서 버닝썬과 비슷한 구조죠. 다만 거긴 연예인이었다면 여기는 재벌가입니다. 재벌가 3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 씨. 개인적으로 SNS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일부 팬들도 있고 이제 이런 연예인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이었죠. 근데 이 친구 역시 마약류를 했는데 여기 경찰이나 검찰이든 뭔가 유착관계가 있어서 전부 다 이 여성은 죄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런 의혹이 또 불거진 겁니다. 2015년에 대학생 조모 씨라고 지금 알려진 사람이 황하나 씨와 그러니까 절친이고 절친 관계고 언니 동생이긴 합니다만 조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실제로 실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집행유예도 함께 받습니다만 근데 그 여성이 경찰 진술에서 황하나 씨의 이름과 황하나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다라는 것도 밝히면서 함께 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당연히 이런 진술이 포착이 되면 지금 우리 다른 연예인들 사건처럼 바로 조사를 들어간다거나 뭐 증거를 확보해서 뭐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황하나 씨는 조사도 받지 않았고 조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처벌도 안 받았죠. 역시 재벌 3세도 다를 게 없구나. 돈 있고 시간 있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이나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덮이는 게 현실이구나. 일반인들 입장에는 또 한 번 큰 상실감을 얻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일반인의 입장만이 아닌 게 지금 문제인데 우리가 이가 아파요. 치과에서 아는 사람 누구 있지부터 찾잖아요. 사고가 나면 아는 변호사부터 찾잖아요. 예. 그러니 하물며 뭐 좀 권세 있는 부유층이라면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이런 유력자들과 교류를 하겠으며 사건을 당하면 바로 도움을 청하는데 거의 모든 일에 개입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들통나서 큰일 날 줄 알면서 왜 그랬냐 하는데 99.9%는 들통이 안 난 거죠. 온갖 일들이 있는데 음으로 양으로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덮어줬는데 어쩌다가 이게 하나 드러난 거죠. 그러면 도와주는 입장에 한번 서봅시다. 내가 친하게 지내는 회장님한테 그 집 따님이 문제가 있어서 슬쩍 한번 좀 눈 감아줬더니 엄청난 이제 이권이 생기더라. 유혹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사에 너무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도대체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게 끝없는 고민이에요. 저는 이 재벌 3세들의 마약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극이라는 게요. 이게 저도 이제 많이 경험해봤는데, 아니, 제가 마약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자극을 많이 경험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이란 것도 처음에 배울 때와 이게 좀 내가 심취했을 때 그 다음을 찾고 술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가다가 제가 20대 초반에 룸사롱을 갔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한 2년 다니니까 이것도 재미가 없어. 그 다음에 20대 중반에 요정을 가요. 그러다 이것도 재미가 없어. 그런데 제가 다행히 그 이후에 이제 전 재산을 다 까먹었으니까 다행히 그 다음에 마약에 손 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야 내가 그때 망한 게 내가 감사한 일이구나. 내 건강을 지키고 그래서 제가 처벌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걸 그러니까 카르텔
이것도 그러니까 경찰하고 만약에 봐줬으면 이 봐준 경찰 완전히 작살을 내야 돼. 네. 그리고 마약 한 재벌 3세 아니라 5세를 그 완전 박살내고. 그러면 줄어들지 이건 무슨 이윤리 도덕으로 우리가 얘기해봐야 자극은요 또 다른 자극을 찾아. 그게 인간이 그 놀이 문화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